안녕하세요, 슈브맘이에요. 아기 100일 지나고 사진도 찍고 이제 한 곱이 넘겼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슬슬 이유식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찾아오죠. 저는 둘째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둘째니까 이유식은 척척하겠지 뭐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첫째 때 했던 게 잘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영양은 챙기면서도 쉽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준비물 꿀팁, 이유식 제조기 활용법, 큐브 만드는 방법, 외출용 시판 이유식 후기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 나오네. 이유식 준비물 꼭 필요한 것만 사셔도 돼요. 첫째, 이유식 책이에요. 스케줄표가 있어서 장볼 것도 미리 생각할 수 있고 재료 궁합 등 만들 때 주의사항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둘째, 도마와 스패츌러.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새 걸로 준비했는데요. 기존 걸 쓰셔도 되지만 찝찝하다 싶으면 끓는 물에서 세척 소독만큼은 꼼꼼히 해주세요. 셋째, 실리콘 이유식 큐브 용기. 사각형보다 원형이 세척하기가 편해요. 이유식 끝나고 나면 다진 마늘이나 양념 보관에도 쓸 수 있어서 잘 산 템이에요. 넷째, 편수 냄비. 초기에는 소량을 끓이기에 좋아요. 오른손잡이라면 손잡이가 왼쪽, 따르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째, 계량 저울. 숫자가 크게 보이고 평평한 제품이 편합니다. 재료들 비율 확인하려고 정말 잘 썼어요. 이유식 용기나 스푼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가 정말 필요한 준비물이고 추가로 있으면 편한 건 이유식 제조기 핸드 블렌더예요. 첫째 때는 다지기 초퍼를 썼는데 둘째 때는 블렌더로 바꿨어요. 냄비나 이유식 제조기 안에서 바로 갈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두유 제조기 활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유식 제조기를 따로 사시는데 저는 두유 제조기를 활용했어요. 제가 두유 제조기를 여러 개 사본 건 아니지만 제품을 정말 꼼꼼히 비교해봤어요. 어떤 게 더 간단한지, 소음은 어떤지, 세척은 쉬운지, 그리고 이유식 만들 때 원하는 질감까지 잘 나오는지를 따져본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굳이 제조기까지 사야 해? 라고 하세요. 저도 첫째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믹서기, 냄비, 채로도 이유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 정말 큰 노동이에요. 그런데 제조기를 쓰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마음의 여유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유 제조기를 활용해서 시간을 아끼고 여유를 얻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유 제조기 어떻게 쓰일까요? 원리는 단순해요. 물을 넣고 재료를 같이 넣으면 나열과 블렌딩이 동시에 진행돼서 곱게 갈린 죽이 나옵니다. 제가 쓰는 키치니스 두유 제조기의 경우 보온죽 모드는 초기의 미음으로, 이유식 모드는 중기죽으로, 일반죽 모드는 후기죽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맞출 수 있어서 아이 발달에 맞는 질감 조절이 가능했어요. 특히 후기부터는 소고기, 애호박, 양파, 버섯, 무, 쌀을 넣고 베이스 죽을 만들어 두었어요. 30분 만에 약 9개에서 10개 분량이 나오고 얼려둔 토핑을 얹어주면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두유 제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유식 시기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죽, 스무디, 두유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활용도가 높아서 주방템으로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구매 시 꼭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아기 잘 때 쓰려면 모터 소음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커버가 있는 제품이 좋아요. 내부가 스테인리스인지 세라믹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세라믹 바닥 제품을 쓰는데 잘 눌러붙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편했어요. 분리세척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고요. 자동세척기는 고온살균 모드 꼭 체크하세요. 저는 고온살균 자동세척이 특히 유용했고 구연산을 조금 넣고 세척하면 훨씬 깨끗했어요. 두유 제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제가 비교해보고 특히 도움을 받은 모델을 추천드리니까 참고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큐브 만드는 방법으로는요. 첫째 때는 이유식 책에 나온 스케줄표대로 진행했어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매번 새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째 때는 큐브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소나 고기를 삶거나 쪄서 익혀주세요. 블렌더로 알맞은 크기가 되도록 갈아주시고요. 실리콘 큐브 용기에 소분해 넣어주신 다음 냉동실에 얼리면 먹기 전에 필요한 양만 냉장으로 옮겨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시면 돼요. 팁을 드리자면 채소나 육수도 큐브로 만들어두면 좋아요. 그걸 베이스에 추가하면 깊은 맛이 나서 아기가 더 잘 먹어요. 저는 직접 먹어보니 샤브샤브 맛이 나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만들지 않기. 아기 입맛이 금방 변하고 질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보통 3, 4일치 정도만 만들어서 얼렸어요.
시판 이유식은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조로 꾸준히 잘 활용했어요. 여행도 자주 다녔고 외출할 일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파우치형은 엄마들의 필수템이잖아요. 마트만 가도 흔하게 보이고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시판은 좀 덜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재료가 깔끔하고 아이도 잘 먹어서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외출이나 급할 때, 또 제가 너무 피곤할 때 활용하는 식이었죠. 100% 시판으로만 가지 않고 집에서 만든 이유식 그리고 시판 이유식을 섞어서 고기를 좀 더 추가해서 넣어주면 더 잘 먹어요. 브랜드별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클레 이유식은 단계별 메뉴를 유리병에 담아 파는 게 특징이에요. 백화점이나 대형몰 안에 매장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구매하거나 매장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정기 배송도 가능하지만 급할 때 한두 병씩 사서 먹였어요. 대구살 퀴논들 평소에 집에서 소량으로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재료 구성 위주로 사 먹이면 좋아요. 산골 이유식은 파우치형으로 잘 돼 있어서 아이가 8개월에서 10개월쯤 중기 이유식 단계일 때 여행 갈 때 특히 유용했어요. 파우치에서 바로 스푼에 덜어서 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베이비 본죽은 후기랑 완료기 때 많이 활용했고요. 다양한 맛이 있어서 아이가 여러 재료를 맛볼 수 있었고 고기 함량이 높은 편이라 외국 나갈 때도 마음이 놓였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었어요. 다만 맛 선택이 아이 입맛에 안 맞으면 좀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외출이나 여행할 때 2개면 하루 3끼 먹이기도 하고 정말 든든한 옵션이었어요. 저는 유리병 제품을 더 잘 활용했는데요. 안심이 되고 먹이고 난 공병을 집에서 다시 쓰기도 좋았거든요. 외출이나 여행 갈 때는 파우치형을 쓰셔야 해요. 다만 국가마다 고기 반입 규정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8개월에 뉴질랜드 갈 때는 리스트까지 준비했어요. 시판 이유식은 완벽한 대체품은 아니지만 엄마가 지치지 않고 외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때는 책에 나온 대로 교과서처럼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갖춰진 틀에서 제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마트 2-3군데를 다니면서 재료를 찾고 아기 잘 때 불 앞에서 죽을 쓰고 안 먹으면 속상하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제가 먹다 살찌는 기분은 안 비밀이죠. 둘째 때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치지 않는 선에서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영양은 챙기되 복잡하게 하지 않기, 제조기로 체력 아끼기, 큐브로 기본은 편하게 준비하면 되고 외출 여행은 시판 이유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아기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전히 시행착오가 많지만 알려드린 방법들 때문에 훨씬 편하고 즐겁게 이유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이 힘빼고 즐겁게 이유식 공장 돌려봐요. 두유 제조기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솔직한 엄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